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데카팟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SK텔레콤의 김에스더입니다. 데카팟은 저희 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다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번 발표의 내용은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데카팟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와 그리고 안에 툴체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팟은 도큐멘테이션과 디플로이먼트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오픈스텝과 LMA를 헤엄 차트로 배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엄 차트들이 밑에 있는 이 리스트들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헤엄 차트를 배포하고 있었는데요. 이 헤엄 차트들의 수를 다 합치면은 27개, 2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복잡하기도 하고 이걸 관리하고 배포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헤엄 차트들을 보다 쉽게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다라는 CLI 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다는 CLI 커맨드로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헤엄 버전 2의 틸러가 되겠죠. 이제 틸러에게 저희가 배포하려는 이제 헤엄 차트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커맨드 라인이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헤엄 차트들과 그리고 헤엄 차트들을 오버라이드하는, 밸류 오버라이드하는 이렇게 정의한 하나의 아마다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10개의 헤엄 차트를 배포한다고 하면은 10개에 대해서 주르륵 나열을 하고 각각의 어떤 밸류들을 오버라이드 할지 밑에 여기에 밸류를 오버라이드 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떤 차트들은 같이 배포되어도 되고 어떤 차트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DB가 먼저 생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가 떠야 된다든지 이런 순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시퀀셜하게 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로깅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제 로그 관련된 그런 헤엄 차트들을 모아서 뭐 엘라서치, 플루언트빗 등등을 모아서 한 번에 배포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 그룹으로 하고 로깅 인프라를 배포하는 이런 매니페스트를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다 커맨드에 인풋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은 헤엄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런 기존의 구조는 엄청 많은 수의 헤엄 차트들을 한 번에 관리하고 한 번에 배포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시퀀셜하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차트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 밸류들을 각각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막막하는데 이걸 하나의 매니페스트 안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점을 발견하였는데요. 한계점은 헤엄 버전 3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이제 헤엄 버전 3로 스테이블 차트들, 업스트림 차트들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다는 점이 좀 한계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페스트 파일이 하나의 매니페스트 파일에 거의 모든 차트들의 밸류를 다 넣다 보면은 이제 파일 라인이 엄청 길어집니다. 1000줄 이상이 이제 되는 파일을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파일 하나만 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낮다. 뭐 만약에 이제 기존의 데브 서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스테이지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할 때 이 큰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신규 클러스터 하나 구축해 달라고 하면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뭘 고쳐야 될지 엄청 막막한 네,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하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과거의 매니페스트를 쭉 검색해 봅니다. 이번 신규 클러스터에 가장 적합한 매니페스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나마 이게 낫겠다 해서 그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긴 파일이지만 이제 수정이 필요한 값들 IP라든지 아니면 뭐 클러스터 네임이라든지 용량,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뭐 인터페이스 네임 뭐 이런 거를 찾아서 적당히 이렇게 잘 바꿔줍니다. 그리고 배포를 합니다. 근데 배포가 한 번에 성공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 모두 이제 밸류 오버라이드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디버깅해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트에 어떤 밸류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배포를 하고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굉장히 지칩니다. 이거를 이제 환경을 한두 번 구축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달에 하나씩 계속 구축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러다 성공을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최선일까?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하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헤엄 차트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니즈들을 좀 만족하는 프로젝트를 그냥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별 매니페스트 디프가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자주 변경하는 헤엄 차트들의 밸류를 좀 체인지 셋으로 정의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데카팟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카팟은 Declarative Application Orchestration and Deliver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사실 지금의 타겟은 헤엄 차트들이지만 헤엄 차트가 아니더라도 뭐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면은 무엇이든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그거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딜리버리하는 목적을 가진 오픈소스입니다. 데카팟은 이제 10강목, 그러니까 다리 10개 달린 그런 갑각류들의 항명입니다. 나중에 아이콘을 만들게 된다면은 뭔가 개 모양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카팟의 목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큐멘테이션 부분, 이제 가시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먼트 부분. 이전에 그냥 아마다를 통해서 헤엄 버전 2로 이제 틸러를 통해서 배포했다고 하면은 이왕 이제 체인을 바꾸는 거 헤엄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오퍼레이터 모델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헤엄 차트를 헤엄 오퍼레이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관리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기존에는 이제 커맨드 라인 치면은 보통 이제 터미널에서 로그들을 쭉 보면서 터미널로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뭔가 UI로 볼 수 없을까? 차트를 뭐 20개, 30개 배포를 하면 각각 디펜던시도 걸려 있고 어디에서 실패가 했는지 실패하는 차트가 뭔지 실시간으로 이제 눈으로 가시성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서 아고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피처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툴체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헤엄 오퍼레이터, 이제 헤엄 차트를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관리해주는 툴이고,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부분에서는 커스터마이즈와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헤엄 트랜스포머 이제 플러그인, 커스터마이즈의 플러그인을 개발을 해서 이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도큐멘테이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고 워커플로우를 통해서 배포 과정을 UI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 이전의 과정이 좀 더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그냥 아마다 매니페스트 하나의 큰 파일을 가지고 아마다 CLI를 실행시키면 끝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형상 관리를 하고 도큐멘테이션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배포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해진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매니페스트를 빌드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빌드 과정이 없고 그냥 사람이 수동으로 매니페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아고 워크플로우가 이 만들어진 매니페스트를 읽습니다. 읽어서 헤엄 릴리즈 커스텀 리소스를 만듭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헤엄 릴리즈 커스텀 리소스를 헤엄 오퍼레이터가 와치하다가 헤엄 차트로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과정이고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테이션을 가장 먼저 처음 설명을 드리면 도큐멘테이션의 첫 번째 부분, 아까 아키텍처의 첫 번째 부분, 커스터마이즈 빌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터마이즈라는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8년에 시그 CLI의 서브 프로젝트로 시작돼서 현재는 쿠버네티스의 정식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kubectl 명령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커스터마이즈는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야물 파일을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엄 릴리즈 같은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이 약간 다른데요. 이게 헤엄 릴리즈라고 하는 커스텀 리소스. 그러니까 원래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가 아닌 저희가 만든 뭐 커스텀 리소스들을 지금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저희는 커스터마이즈를 쓰고 있어서 약간 니즈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커스텀 리소스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는 간단하게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 와 있는 그 소개 PPT인데요.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어떤 파일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렇게 구성을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뭐 리소스들을 쫙쫙 넣을 수 있겠죠. 뭐 엔드포인트들을 뭐 시크릿, 볼륨 뭐 이렇게 넣고 그거에 대한 파일들을 이렇게 합쳐서 형상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하나의 파일로 딱 나오는 이 베이스들이 있으면 이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만든 목적도 야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었고 저희도 헤엄 차트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목적이라서 그런 맥락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개드릴 툴체인 헤엄 오퍼레이터는 그냥 헤엄 많이들 쓰시는 헤엄 차트를 이제 오퍼레이터 모델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식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플럭스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거의 헤엄 오퍼레이터 모델에서는 공식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헤엄으로 이제 차트를 배포하면은 헤엄 LS에서 헤엄 CLI에서 헤엄 LS 해가지고 헤엄 차트들을 다 리스트업 한다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쳐서 팟이나 뭐 하나하나 리소스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헤엄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이제 헤엄 차트 자체가 커스텀 리소스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과 같이 앞에 플럭스 CD는 저희는 이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CD와 CI를 툴체인을 다 연결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설명을 드리면 헤엄 릴리즈 커스텀 리소스가 있으면 헤엄 오퍼레이터가 이거를 와치해서 뭐 버전 2든 버전 3든 타겟에 맞게 배포를 해준다라는 그림이고요. 헤엄 오퍼레이터의 주요 기능들은 뭐 헤엄 레포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가 뭐 깃 소스일 수도 있고 TD일 수도 있고 빗버킷 뭐 굉장히 많은 소스를 연동할 수 있고요.
헤엄 레파지토리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싱크를 해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롤백, 오토메이티드 퍼지, 오토메이티드 이미지 업그레이드 등의 이제 관리형으로 수많은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엄 버전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트는 버전 2로, 어떤 차트들은 버전 3로 타겟팅이 가능하고 CD와 함께 앞에 아고 CD나 플럭스 CD를 두고서 기덥스 파이프라인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들이 있어서 헤엄 오퍼레이터를 도입하는 게 장점이 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도큐멘테이션을 했는지, 이전에 하나의 파일에서 어떻게 구조화를 하였는지 보여드리면, 일단 단일 파일을 다 잘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파일 트리를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오픈스택과 LMA라는 큰 애플리케이션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로 나눴고, 각각 베이스가 무조건 있습니다. 이 베이스에는 이제 기본이 되는 리소스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저희가 자주 쓰는 형상들은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네트워크 형상들은 따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하는데 오픈스택을 일단 저는 오픈스택에 대한 난리지가 많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형상을 리눅스 브릿지를 쓰고 싶고, 뭐 스토리지는 뭐 NFS를 쓰고 싶고, 뭐 기타 등등의 니즈가 있으면 네트워크 리눅스 브릿지 이거를 이제 인클루드 하면 됩니다. 베이스와 네트워크 선택하고, 뭐 나중에 이제 스토리지가 있다고 하면 스토리지도 뭐 어떤 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판 야물이라는 거는 리소스를 만들기 좋게 제공을 해주는 베이스와 그리고 형상들을 제공해주는 소스이고요.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 맞게, 뭐 환경에 맞게 구성하는 부분은 이제 사용자 측면이겠죠. 이거는 이제 사이트 야물이라고 이렇게 별도의 이제 레포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이트, 오픈스택의 사이트 데브 스테이지, LMA의 사이트 데브 스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추가로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베이스 디렉토리의 리소스 야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 파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헤엄 릴리즈라고 하는 커스텀 리소스들을 담은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아마다로 차트를 배포할 때는 아마다 차트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이제 커스텀 리소스 같은 걸 썼는데, 이제 헤엄 오퍼레이터로 와서 헤엄 릴리즈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내용은 스펙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차트의 레파지토리라든지 이름, 버전 뭐 이렇게 정의해주고, 뭐 타깃 네임스페이스 등등 정의하고, 이제 밸류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밸류 오버라이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쭉 저희가 뭐 차트 10개를 배포한다면 이게 쭉 리소스 야물에 정의가 됩니다. 이 값들을 모두 이제 환경별로 변경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변경이 필요한 것만 투비 픽스드로 이런 식으로 노드 셀렉터 이런 거를 이제 투비 픽스드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베이스 쪽입니다. 베이스의 사이트 밸류스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현한 헤엄 밸류스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요. 아까 있었던 리소스 파일에서 원하는 밸류, 원하는 차트, 타겟 차트가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에 원하는 밸류를 오버라이드 해주는 그런 이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베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노드 셀렉터라는 거는 이제 모든 차트에서 거의 노드 셀렉터는 다 쓰고 있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차트별로 이렇게 정의해 줄 게 아니라 글로벌로 정의를 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새로운 환경, 뭐 데브 스테이지, 프로덕션, 뭐 기타 등등의 환경마다 이 사이트 밸류만 바꿔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 리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하고 바꿔야 됐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사이트 밸류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트, 이런 베이스를 제공을 받았고 저는 이제 사이트만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 밸류스 파일을 일단 가져와서 수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네트워크 등등 형상을 맞게 셀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미지 밸류스도 있어야 되고 사이트 밸류스는 필수니까 사이트 밸류스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드는 커스터마이즈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데 커스터마이즈 그냥 명령어와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뒤에 이제 알파 플러그인 이네이블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설치하고 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저희가 도커 파일을 빌드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올려놔서 이 부분은 그냥 도커 파일 설치 풀 하셔가지고 그냥 도커 파일로 런 하시면은 빌드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서 노드 셀렉터 계속 예제로 보여드렸는데 아웃풋에서는 하나의 매니페스트 파일이 나오고 거기에 사이트 밸류에서 오버라이드 한 값이 잘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데모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큐멘테이션 부분. 기존의 하나의 파일을 어떻게 나눠서 잘게 쪼개서 베이스와 사이트 부분을 나누고 형상을 선택할 수 있고 오버라이드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은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선된 도큐멘테이션을 이제 아고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디플로이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는 이제 매니페스트가 있으면 아고가 이걸 읽어서 헤엄 릴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헤엄 릴리즈가 만들어지면은 헤엄 오퍼레이터가 사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거의 되겠죠. 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헤엄 차트가 배포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보여드릴 거는 아고 워크플로우의 뒷단에 또 이제 아고 UI도 있다는 거.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빌드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젠킨스라든지 아니면 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빌드는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워크플로우가 이 매니페스트가 업데이트 되면 실행되는 것도 자동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고 UI에서 사람이 실제로 실행 버튼을 눌러야 실행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고 워크플로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이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CNCF 프로젝트 중 하나고 컨테이너 네이티브 워크플로우 엔진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컨테이너만 구동 가능한 환경이면은 어디서든지 구동 가능하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고 그리고 병렬 작업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구성 요소는 CLI와 아고 서버 그리고 커스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워크플로우 템플릿인데요. 이건 이제 아고에 있는 커스텀 리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워크플로우 템플릿이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뭐 파라미터, 아규먼트 파라미터 부분만 바꿔서 재활용 가능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쿠버네티스 기반의 워크플로우라서 그냥 컨테이너와 똑같습니다. 안에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크론 잡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업데이트하는 작업, 컨테이너 상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작업을 다 여기에 정의를 해놓고 이걸 워크플로우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변수만 바꿔가면서 실행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이제 이용하는 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워크플로우는 저희의 워크플로우는 이제 헤엄 차트를 배포하는 워크플로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디플로이 헤엄 릴리즈라고 하는 아까 있었던 이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참조를 해서 호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파라미터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차트들을 디플로이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고요. 이거를 이제 아고 U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배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워퍼레이터 이게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차트를 그룹핑해서 배포하고 이제 이거의 디펜던시를 가지는 게 로깅.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쭉쭉 해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크플로우 UI를 잠깐 보여드리면 데모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UI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있었던 워크플로우, 이 야물보다 훨씬 보기가 좋죠. 야물은 이제 한 번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를 계속 이 UI를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제 많으면은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 순서로 배포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가 에러나는지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리고 로그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에러가 나면은 또 그 로그를 UI에서 쉽게 확인하고 이럴 수가 있어서 이전에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진행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제 사용성 면에서도 편리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정신없게 커스터마이즈부터 해서 헤엄 오퍼레이터, 아고 워크플로우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데카팟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데모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모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고 이제 UI고 아고 UI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도큐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선 사실 어떻게 베이스가 생겼는지 다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알고 싶지 않고 근데 저는 데브 환경을 구축하고 싶고 이런 사이트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 밸류스를 채우면은 잘 모르겠지만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노드 셀렉터 저는 타코 LMA의 뭐 이네이블드 그리고 제 클러스터는 그냥 클러스터 로컬이라는 이름이고 스토리지 클래스 IBD 뭐 헤엄 이건 이제 헤엄 차트에 대한 레파지토리인데 환경에 따라서 IP가 다르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밑에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 IP들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렌더와 이제 앱의 이름 그리고 이제 베이스의 버전 현재는 베타라서 이걸 넣어주면 이제 빌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LMA 매니페스트. 이게 총 파일의 라인은 940줄 정도고 전체 차트는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차트니까 헤엄 릴리즈 하나하나가 차트인데 한 15, 16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차트가 잘 고쳐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드 셀렉터 네, 타코 LMA고 사이즈도 아까 제가 사이트 밸류스에서 준 값이고 뭐 이렇게 잘 수정이 됐고
해서 필요하시면은 이제 사이트 야물은 제가 이제 별도로 제 깃허브에다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렌더만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아웃풋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사이트, 여기에 사이트 밸류스와 뭐 커스터마이제이션만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만 필요하고요. 테스트로 좀만 더 수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RBD가 아니라 XXX 뭐 이렇게 수정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냥 LMA고 위에 버전은 베타. 컴플릿이 됐네요. 네, 아까 이제 글로벌에서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 바꿨는데 보면은 막 차트들의 이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많아요. 공통적으로 스토리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RBD였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파일의 모든 부분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 밸류스만 바꿔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제 아웃풋을 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아고를 통해서 일단 이게 아고의 UI고요. 이 프리페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일단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워크플로우 템플릿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이제 템플릿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누르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밋하면 아규먼트만 바꿔서 서밋하는 형식이고요. 저는 이미 이제 아규먼트를 넣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이용하는 워크플로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외부 기스로부터 아까 만들어 놓은 이런 사이트 파일을 가져오는 싱크하는 부분입니다. 프리페어 매니페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싱크를 하면 이제 LMA를 배포하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실패를 했는데 이전에 돌렸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돌린 게 아니라서 뭔가의 이유로 페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배포가 됐으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쿠버CTL get HR이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엄 차트들이 헤엄 릴리즈라는 커스텀 리소스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HR이 헤엄 릴리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et HR 하면은 원래는 헤엄 ls 해서 뭐 과야 이렇게 다 나오고 헤엄 될 쳐야지 지울 수 있고 헤엄 명령어를 치고 쿠버네티스 명령어 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쿠버CTL get HR 해서 쿠버네티스 명령어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가지만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헤엄 릴리즈를 지우면은 사실 아까 있었던 헤엄 명령어로 쳤을 때 나왔던 뭐 플루언트 빛이나 프로메테우스가 여기서도 없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헤엄 명령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 중에 하나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kubectl 명령어로 헤엄 차트를 다 관리할 수 있다. 뭐 이걸 재배포. 제가 이미 배포했던 거를 이제 재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리서밋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배포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이제
제가 LMA를 배포할 때 차트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룹핑을 한 게 오퍼레이터들이 먼저 존재를 해야 돼서 각각 플루언트 빛 오퍼레이터, 엘라스터치 오퍼레이터,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걸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다 컨테이너 팟들이라서 이렇게 로그가 사실 이 팟에 이 컨테이너의 로그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서 실제 볼 수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프로그레스 중이라는 거고 완료 이제 컴플리티드가 이 초록색 체크 아이콘입니다. 오퍼레이터가 완료되면은 오퍼레이터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던 프로메테우스 그룹과 로깅 그룹이 배포가 시작됩니다. 또 프로메테우스 그룹에는 되게 많죠. 여기에 뭐 프로메테우스 어댑터, 뭐 익스포터들, 푸시 게이트웨이, 뭐 매트릭, 기타 등등 뭐 프로메테우스도 띄워야 되고 아까 제가 테스트하려고 지웠던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인데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일단 지금 프로메테우스라는 헤엄 릴리즈는 없어요. 현 시점엔 없지만 곧 네, 만들어졌습니다. 인스톨링이라고 뜨죠. 페이지가 뜨고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succeeded 페이지로 가고 스테이터스 디플로이드.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배포됐는지, 팟이 배포됐는지를 보면 이렇게 배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네요. 조금 기다리면은 지금 PVC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이 환경이 느려서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복잡한 워크플로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도큐멘테이션부터 해서 디플로이먼트까지 이거를 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데 아직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임프루브먼트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네, 여기까지가 데모였고 저희 프로젝트는 다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직 임프루브먼트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오셔서 함께 개발을 해주셔도 좋고 의견만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